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능력은 정말 기가 막히고 기상천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러시아 헬기들을 격추시켰다는 것이 밝혀져 모두를 놀래켰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실전에서의 효용 가치가 크게 올라간 것은 무엇보다 성제벨린으로까지 불리는 대전차 무기, 그리고 저고도로 날아가는 적의 항공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는 스팅어와 같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값비싼 러시아 전차들의 포탑이 저렴한 대전차 미사일에 뻥뻥 터져 나가며 전차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대전차 무기는 유도 미사일인 스팅어와 달라 대전차 무기로 헬기를 잡는 것은 다소 이뤄지기 힘든 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전차나 장갑차를 상대로 쏘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RK-3 코사르 미사일로 비행 중인 러시아의 밀8 헬기를 격추시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한 대도 아니고 원샷 2킬, 대전차 미사일 한 발로 헬기 2대를 격추시켰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50명이 넘는 러시아군 병력까지 한꺼번에 잡아버리는 기가 막힌 전과를 올린 것입니다. 밀8 헬기는 강력한 무장까지 갖추고 있는 수송 헬기이자 강습 헬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 미사일을 통해 격추시킨 러시아군의 헬기는 총 3대로 파악되었고, 그 최초의 일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월 25일 우크라이나의 평야 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전차를 잡는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 헬기를 파괴했다 전하며 하나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밀8 계열 헬기로 추정되는 헬기가 미사일에 피격되어 파괴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헬기는 전투 현장에서 재장전을 위해 잠시 들판에 착륙했다가 다가온 우크라이나군 보병들에게 엔로우로 추정되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의 공격을 받고 대파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전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지 시각 4월 2일 여러 오신트 정보들을 통해 하르키우 지역에서 방어작전을 수행 중이던 우크라이나군 제95 공중 강습 여단 대원들이 방어선 전방으로 날아오는 러시아군 강습 헬기 2대를 단 한 발의 대전차 미사일로 동시에 격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의 일렬 종대 기동에 대한 집착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런 짓을 하늘에서도 했다가 한 발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 2대 밀8 강습 헬기들이 박살나버렸다고 합니다. 앞서 여러 번의 사례에서 우리가 실제 사진으로도 볼 수 있었듯이 러시아군은 기갑 장비들을 거의 일렬 종대로 기동하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보병들의 대전차 무기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의 공격 등으로 앞뒤의 전차들을 파괴해 모든 러시아군 기갑 부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일방적인 사냥을 하곤 해왔는데요. 만약 이번에 러시아군의 밀8 강습 헬기 2대가 일렬로 줄지어 이동하지 않고 좌우로 퍼져 기동했다면 적어도 한 대의 헬기는 무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렬로 줄지어 날아가는 러시아군의 밀8 강습 헬기 2대를 한 발만으로 격추시킨 우크라이나제 국산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RK-3 코사르 미사일은 견착식 운용이 가능한 경량 대전차 유도 미사일인데요. 전체 시스템은 미사일이 담긴 발사관, 조준 및 유도 장치, 그리고 발사용 프레임이 합쳐진 발사대, 접이식 삼각대와 좌우 및 고각 조절 장치가 있는 마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사일을 포함해 발사관의 중량이 15.5kg, 발사대는 9.2kg, 그리고 마운트는 6.3kg으로 마운트를 제외할 경우 장정 한 명이 들고 쏠 수 있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미사일 직경은 107mm, 길이 910mm로 사거리는 최소 100m에서 최대 2.5km인데요. 미사일 유도는 조준 장치에서 목표를 향해 발사된 레이저 광선을 미사일 후미의 감지부가 인식하여 목표로 향하는 레이저 빔 라이딩 방식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RK-3 코사르는 미사일을 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목표를 따라가며 조준하고 있어야 하는 불편한 미사일이란 말인데요. 이런 방식의 미사일로 지상의 전차를 맞추는 것은 쉬워도 3차원의 공간인 공중에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로 공중에서 날아오는 2대의 헬기를 격추시키다니 헬기 잡는 베테랑 저격수가 우크라이나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같은 전과는 앞으로도 다시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전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RK-3 코사르 대전차 미사일이 가진 탄두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RK-3 코사르는 대전차용 미사일답게 선단 탄두가 폭발 반응 장갑을 제거하고 본 탄두로는 균질 아변 강판을 타격하는데요. 전차 사진을 보시면 모래주머니 마냥 붙어있는 작은 박스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것이 폭발 반응 장갑입니다. 이것들은 전차의 방탄복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적의 포탄이나 미사일이 전차에 부착된 폭발 반응 장갑을 공격하면
폭발 반응 장갑이 폭발하면서 그 밀려나는 힘으로 적포탄이나 미사일의 위력을 상쇄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폭발 반응 장갑을 위한 아이디어가 생겨났으니 바로 이중 탄두라 불리는 텐덤 탄두입니다. 앞에는 폭발 반응 장갑을 터뜨리기 위한 목적의 탄두가 들어가고 그 뒤에는 전차 본체를 박살내는 진짜 탄두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RK3는 대전차용 미사일답게 선단 탄두가 전차의 폭발 반응 장갑을 없애는 역할을 맡으며 그 뒤에 본 탄두는 전차의 장갑을 격파하는 역할을 맡는 두 번에 걸쳐 터지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날아오는 RK3 코사르 대전차 미사일의 첫 번째 탄두가 앞에 있는 밀팔 헬기를 박살내고 그 뒤로 뚫고 나가 뒤에부터 따라오는 또 다른 밀팔 헬기를 두 번째 탄두가 박살내 버린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의 결과인데 헬기의 정갑이 전차보다 훨씬 약하다 보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뒤에 따라오던 헬기는 본 탄두를 맞았기 때문에 앞에서 날아가던 헬기보다 더욱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 밀팔 헬기의 넉넉한 병력 수송 능력이 오히려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전방에서 날아오는 우크라이나군의 RK3 코사르 대전차 미사일에 맞은 두 대의 밀팔 헬기 모두가 추락하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병력 전원이 한꺼번에 저승행 급행 열차를 타게 되어버린 것인데요. 구소련의 밀 설계국이 개발한 밀팔 강습 헬기는 승무원 3명에 승객 24명을 태울 수 있는 중형 수송용 헬리콥터입니다. 이번 RK3 코사르 대전차 미사일을 맞고 추락한 두 대의 밀팔 헬기가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면 단 한 발의 대전차 무기로 54명이나 되는 러시아군 병력을 처치해버린 것인데요. 아마 실제로는 40명에서 50명 정도의 러시아군을 처치하는 전과를 올리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정말로 게임에서나 나올 만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데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실전 기록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일일지라도 대전차 무기로 지상에 내려앉은 헬기를 파괴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장전을 위해 지상에 잠시 내려앉은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밀팔 헬기를 박살낸 엔로우 또한 대전차 미사일이지만 제블린이나 우리 군이 사용하는 현궁, 스파이크와 같은 2km에서 4km급 사거리를 가진 대전차 무기보다 사거리가 많이 짧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밀팔 헬기를 파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조용히 지상에 내려앉은 밀팔 헬기에게 다가가야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밀팔 헬기는 수송용 헬기라 해도 여러 파생형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 강력한 화력을 퍼볼 수 있는 무장 또한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24명 규모의 병력 수송용 기체에 로켓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수송용 헬기이자 건십 헬기가 바로 이 밀팔 힙 강습 헬기이기 때문인데요. 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원래 스팅어와 같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러시아 헬기를 격추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대전차 무기로 공격을 시도한 것은 당시 지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점을 보면 러시아군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잘 싸워주고 있고 서방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많은 대전차 무기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지원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장에서는 이런 무기들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더 많은 무기 지원이 절실한데요. 앞으로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 본격적인 기갑전을 위해 대규모의 전차 전력이 필요한데 이럴 때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최상급 전차 K2표가 지원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